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뭐냐 이거야.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도대체 뭡니까? 역학적 에너지의 정의가 중요한데. 역학적 에너지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 중에 위치 에너지라는 거죠. 위치 에너지.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잖아.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뭐한 것? 더한 것. 더한 값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좀 기호로 역학적 에너지를 이역이라고 쓰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를 우리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EP라고 씁니다. EP.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높은 곳에 있는 물체한테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란 뜻으로 포텐셜이라는 말을 써요.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기호로 K를 쓰는데 운동하고 있는 이라는 뜻이 키네틱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EK라고 씁니다. 괜찮아? 이거 힘들어 보인다. 괜찮아? 화이팅. 자, 두 개를 더한 값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이때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을 소환시킬 거예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그죠? 쓰면 알 거예요. 9.8 중력 가속도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로 구합니다. 9.8 mh라는 공식으로 구해요.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으로 구했었습니다. 가물가물하죠? 언제 배웠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요. 그럼 결국 역학적 에너지라는 녀석은 9.8 mh라는 값과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값을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네. 처음에 여기 할 땐 좋았죠. 근데 갑자기 공식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구나 싶죠. 그죠? 각종 단서들을 주고서 이제 물어보겠죠. 혹시나 해서 m은 뭐다? 질량이고요. 단위는 킬로그램 쓰죠. h는 뭐다? 하이, 높이, 길이 또는 높이를 의미하는 높이, 단위는 미터를 사용을 해요. 딴 건 모르는 거 없죠. v는 velocity 약자로서 속력 또는 속도, 속력이라고 쓰자. 속력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호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잘 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뭔지 바로 설명할게요. 보존의 법칙.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이제 높은 곳에 있는 물체 하나를 설정할 거예요. 지표면으로부터 얘가 있는 곳까지의 높이가 얼마냐면은 10m 높이에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지구의 중력 가속도 G는 9.8 m/s 제곱이에요. 지구의 중력 가속도. 저기 쓰인 9.8 적어야.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나서 여기 공기가 차 있겠지만 공기로 인한 저항은 일단 무시합니다. 공기 저항을 무시한 상태에서 실험을 시작할 거예요. 자, A라는 위치에 있는 녀석. 이 녀석의 질량은 10kg짜리 질량을 가진 녀석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녀석은 현재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나요?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죠. 운동은 안 하고 있잖아. 그러므로 이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다? 9.8 곱하기 질량 10. 그죠? 높이 10. 그죠? 그래서 9.8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980J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다? 0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없으니까 V에다가 0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치? 0이 되는 거야. 2를 더해봐! 어떻게 돼요?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됩니까? 980J이 되겠죠.
맞죠? 980줄 될 겁니다. 자, 손을 놓을 거야. 자유낙하시킬 겁니다. 딱 절반, 정확하게 딱 절반까지 왔을 때 이 녀석을 볼게요. 이걸 B 위치라고 할게요. 딱 절반이니까 몇 미터? 5미터 높이에 있겠죠? 떨어지는 동안 이 녀석의 질량이 바뀌어 안 바뀌어? 질량이 바뀔 이유는 없죠. 똑같이 10kg의 질량을 가질 거고요. 자, 그럼 이 녀석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에다 뭐 넣어야 돼? 5m만 넣어야지,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로 줄어? 490줄로 줄어들게 됩니다. 위치 에너지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에너지 어디 갔지? 에너지 어디 갔어? 이 위치 에너지가 사라진 만큼 슝슝 이가 뭐가 생겼다? 속력이 생겼네. 속력이 생겨나면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운동 에너지가 생겨난 거야. 이게 바로 전환입니다. 에너지가 전환된 거야. 위치 에너지라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겁니다. 전환된 양이 얼마야? 사라진 값이 490이 사라졌지. 490이 사라졌으니까 정확히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생겨난다? 490이 생겨납니다. 왜? 중간에 공기 저항으로 사라지는 게 없다라고 가정했잖아. 490이 사라졌으면 490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겨야만 하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운동 에너지 값은 얼마다? 490이 생겼겠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값에 해당하는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돼? 둘 더하면 똑같이 980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때요? 같다! 그게 바로 뭐다? 역학적 에너지는 어느 위치에서나 모두 다 뭐하다? 보존된다라는 법칙입니다. 법칙은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 없이 다 들어맞습니다. 롤러코스터를 주든 진자 운동을 주든 포물선 운동을 주든 어떤 운동을 주든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모든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한다면 모두 보존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마지막에 하나 더 해볼게요.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 C입니다.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이라고 말한 이유 뭐야? 가장 속력이 빠를 때야. 가장 속력이 빠를 때. 하지만 높이는 있어 없어? 높이는 없는 거야. 바닥에 닿기 직전이니까 H가 0이야. 그러므로 이 녀석은 포텐셜, 즉 위치 에너지가 있어 없어? 0입니다. 위치 에너지 다 어디 갔어?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겠죠. 그래서 가장 속력이 빠른 거야. 둘을 더한 역학적 에너지는 그래서 당연하게 얼마다? 똑같이 980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운동 에너지 쌤이 490이라고 구했죠. 이거 구할 때 이 공식 썼나요 내가? 안 썼잖아. 이거 안 쓰고도 490이네! 그랬잖아. 다시 말해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이 이 1번 공식으로만 구하는 게 아니라 쌤이 쓴 방식은 뭐야?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델타 EP라고 씁니다.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곧 뭐다? 운동 에너지 생성량이다. 오케이?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생겼어? 위치 에너지가 사라진 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공식에 해당하는 9.8mh라는 변화량을 이용해서도 뭘 구할 수 있다? 바로 운동 에너지를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B에서의 속력을 구해라. 구할 수 있을까? B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2번 공식으로 구한 490이지만 1번 공식으로 해도 얼마 나와야 돼? 똑같이 490 나와야 돼. 이걸 1번 공식에 적용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질량 10 속력을 모르는데 제곱했더니 490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분하면 5가 되고요. 5가 되고 V제곱이 5, 9, 45. 5, 8에 40, 98이죠? 그러므로 가운데 속력은 루트 98 미터 퍼 세크가 나오게 됩니다. 루트 98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이상한 숫자는 주지 않을 거야.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중요한 건 이 490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 1번 공식으로 속력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게 980이니까 역으로 2분의 1 mv 제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은 이 속력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더워서 그랬어.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내면은 그러니까 속력값도 거꾸로 역추적해서 알아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 법칙이 모든 운동에 다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핵심 강의는 끝났어요, 이제. 그림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waiting for connection. 커넥션을 원한대요. 자, 기다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일단 역학적 에너지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라고 나와 있죠? 써준 거 합이다 라는 거 기억하고요. 자, 롤러코스터에서도 그래서 에너지 보존은 이루어질 뿐더러 에너지 전환도 일어납니다. 자, 맨 위에 있는 여기 A라는 위치에 있는 저 녀석들은 속력이 빵이래.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속력이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겠죠. 운동 에너지는 없고 이제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녀석이야. 이때 이 녀석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 얼마다? 이만큼이죠. 역학적 에너지를 이렇게 놓는다면은 얘가 쭉 떨어지면 어때요? 위치 에너지를 파란색이라고 한다면 위치 에너지는 이만큼으로 줄어들어요. 그쵸? 대신에 뭐가 생겨나? 속력이 생겨나니까 운동 에너지가 생겨나겠죠?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값이 결국 얼마다? 역학적 에너지랑 같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B 위치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C 위치로 왔어. C 위치는 딱 기준점에 왔으니까 포텐셜 위치 에너지가 0이죠. 파란색 전혀 보이지 않죠. 위치 에너지가 없는 대신에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변해 있는 모습입니다. 전부 운동 에너지로 변했으니까 속력이 가장 빠르다라고 적혀있죠.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으니까 운동 에너지 값이 가장 크겠죠. 속력이 제일 빠르겠죠. 자, B점에서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게 C점이고요. C를 지나서 다시 올라간다는 건 또 뭐가 생겨나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또 생겨나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감소되면서 다시 위치 에너지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D점에서는 어떤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환되는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자, 전부 모든 위치에서 이 둘을 더한 값은 즉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보존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롤러코스터에서는 당연히 적용이 되겠지라는 거예요. 자유낙하 운동도 볼게요. 자유낙하 운동. 물체를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림 먼저 보면은 물체가 위에서 붕 떨어지면 질량 m짜리 물체가 붕 떨어질 때 처음 위치를 O라고 한다면 5점에서 이 녀석의 위치 에너지는 9.8 mh가 있겠죠. 맞죠? 운동 에너지 있어 없어? 0이잖아. 둘을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라면 얼마? 9.8 mh가 역학적 에너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손을 놨습니다. 붕 떨어져요. 자, A라는 위치에 왔어. 딱 절반 정도 위치에 왔어. 높이를 h1이라고 한다면 이때 이 녀석의 위치 에너지는 9.8 mh1이 되겠죠. 맞아요? 대신에 뭐가 생겨나? 속력이 V1으로 증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생겨났겠죠. 얼만큼? 2분의 1 mv1의 제곱만큼 생겨났을 겁니다. 이 둘을 더한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근데
O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래서 요 녀석은 요 녀석과 같아야지. 그래서 9.8mh는 9.8mh1과 2분의 mv1의 제곱을 더한 값과 같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어느 부분에서 모두 같아야 되기 때문에 힘냅시다. 거의 끝나가요. 마지막 B점입니다. 마지막은 바닥에 닿기 직전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빵인 지점이야. 대신에 가장 속력이 빠를 테니까 이때 속력을 V2라고 한다면 2분의 1 mv2의 제곱이라는 어마어마한 운동에서 생겨나겠죠. 이 둘을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일 겁니다. 얼마야? 2분의 1 mv2의 제곱이죠. 얘나 어때야 돼? 모두 다 같아야죠. 그래서 O, B점, 이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얘잖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얘와 얘는 모두 같아야 한다. 모두 일정해야 된다는 게 마지막 포인트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거야. V1을 구하기도 하고, V2를 구하기도 하고, 질량을 구하기도 하고, H1을 구하기도 막 할 거예요.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이 법칙을 이용하면 매우 쉽게 빠르게 풀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 문제가 있죠. 여기 이 높이에서 여기 A라는 지점으로 붕 떨어졌어. 떨어진 높이가 5m래. 5m래. 그때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라가 문제입니다.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라. 이게 문제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1번 공식은 뭐야? 2분의 1 질량 1 속력의 제곱. 속력만 알려주세요.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구해요? 속력 모르면 구해봐. 1번 공식으로 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2번 공식을 써야 된다는 거야. 자,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 어떻게 하기도 한다?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구할 수 있다.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야? 5m만큼 변했죠? 5m만큼 변화량.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H에다 뭐 넣는다? 9.8 H에다가 5m만큼 변했다는 거야. 그래서 5, 8에 40, 5, 9, 45, 49.0, 그죠? 49점. 그래서 49줄이 바로 운동에너지입니다. 여기죠? 49줄. 2번 공식으로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그죠? 속력이 나오지 않더라도 운동 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다. 그 2번 공식으로 얘가 운동 에너지가 49줄인 걸 알았으니까 속력 값도 거꾸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겠네. 1번 공식으로 구해도 이게 49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 돼? 곱하기 V 제곱은 98이 되겠죠? 그러므로 V는 루트 98 m/s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속력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어느 부분에서나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자, 이것도 볼게. 이거는 두 개를 짬뽕이니까 섞은 건데 물체를 위로 훅 던져 올렸다가 다시 밑으로 훅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올라간 위치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그림이 겹치니까 살짝 오른쪽으로 옮겨서 떨어뜨리고 있는 거야. 실제로는 훅 떨어지는 겁니다. 1, 2, 3, 4, 5, 6 떨어지는 거야.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일단 결론부터 말할게. 역학적 에너지는 어때야 돼? 모두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위치가 이거야. 1번 위치는 1번과 6번의 위치가 똑같이 여기는 뭐하다? 처음에 확 던져 올렸으니까 여기 내 손을 떠났을 잘 들어. 내 손을 딱 떠났을 때 아직 높이는 없어. 근데 속력이 가장 빠를 때야. 그러므로 위치 에너지가 0인 지점이야. 1번과 6번은 위치 에너지는 0이지만 가장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곳입니다. 둘을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올라갈 때 올라가면 속력이 점점 줄어서 멈춥니다. 3번에서.
멈췄다는 건 위치 에너지는 최대지만 운동 에너지는 빵이 되는 시점이에요. 파란색만 나오겠죠? 요 값이나 요 값이나 어때야 돼? 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야 되니까. 자, 4번, 3번 같은 거야. 3, 4번 같은 거고 4에서 훅 떨어집니다. 그럼 위치 에너지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네요. 되게 재밌는 건 그래서 3번과 4번은 정지 상태고요. 1번에서의 속력이 처음 던져 올린 물체의 속력이 20m/s 였다면 6번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똑같이 20m/s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처음 내가 던져 올린 속력과 마지막에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력이 어때야 한다? 같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운동 에너지 값이 모두 같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당연히 아까 말했던 어떤 전제가 필요하다? 공기 저항이 없어, 마찰이 없어 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겠지. 중간에 손실되면 안 되겠죠? 에너지 손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림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 것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다 성립한다는 규칙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자, 아까 말했지만 이것도 똑같습니다. A점, B점 맞다. 진자운동이죠. 진자운동의 모든 부분에서도 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요 반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도 뭐다? 모든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다 보존된다. A점과 B점은 양쪽에서 멈춘 곳이니까 멈췄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빵이 되겠죠? 대신에 위치 에너지는 기준점이 여기라면 위치 에너지는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붕 떨어지면 5점은 위치 에너지는 0이 되지만 가장 속력이 빠른 지점이 5가 되겠죠. 시험 문제입니다. A, O, B 중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곳은 어디냐? 5죠. 5. A, O, B에서 운동 에너지가 0인 곳은 어디냐? A, B죠. A, B가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이 되겠죠. A, O, B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최대인 곳은 어디냐? 그런 건 없죠. 모두가 같습니다. 그죠? 같아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얘도. 다 있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값이고 공기 저항을 무시할 수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나 그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밑에 개념학의 문제 풀어볼게요.